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의 그 현재 전망, 직업적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업에 한 6년 차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6년 차에 들어왔고, 이제 내년, 이제 올해도 다 갔죠. 2019년 다 갔고, 내년이면 이제 7년 차인데, 아직은 이제 뭐 10년은 안 돼 봤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느끼는 공인중개사의 이제 전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하시고, 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짚어봐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셔서 창업하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런 것, 또 공인중개사 지금 이제 또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고를 이제 막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뭔가 대박일 것 같은 그런 것.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광고를 많이 내고 있고 학원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장도 레드오션 시장이다. 근데 이 레드오션 시장은 제가 봤을 때 10년 전에도 레드오션 시장이었었고, 그 전에도 계속 레드오션 시장이었었고요. 향후에도 계속 레드오션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만 그러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모든 시장들이 대부분 다 레드오션 시장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도 그렇고, 법무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간평사도 그렇고, 아닌 데가 없다. 그래도 이 공인중개사가 국민 자격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 자격증. 그래서 이게 부동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있나 없나 이제 이거 가지고도 고민을 하시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격증 없이도 뭐 하셔도 되고 자격증 따는데 시간 들이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격증은 따라고, 부동산에 내가 관심이 있으시면 무조건 그냥 따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리 뭐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도 뭐 각종 시험에 다 도전해 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그나마 합격한 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운전면허증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이거 딱 2개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이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자격증은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봐봐주십시오. 의사도 자격증 없이 의사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 자격증 없이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하면서 거꾸로 자기가 자본력 많으면 변호사. 의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의료 하다가 많으면 자기가 직접 수술도 하잖아요. 몰래 합니다. 몰래 앞에다가 의사 자격증 면허 내놓고. 또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도 자기가 세무사 자격증 없어도 세무사 사무장으로 한 뭐 10년이나 20년 하게 되면 자기가 영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격증 없이도 도리어 세무사한테 내가 이렇게 업체 끌어왔으니 돈 얼마 주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격증은 뭐라고 그럴까? 그 영업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에 대한 아무래도 뭐 그것을 줘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조건 자격증을 따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자격증을 저는 따는데 나이 먹고 땄습니다. 나이 먹고 40대 중반에 따니까 40대 중반만 되더라도 시험 보는데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고 지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막 머리가 당황스럽고 노래지고,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는가, 갑자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이제 피로에 지치고, 또 막 이런 일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40대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장으로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업무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로에 지치기 때문에 그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나마 저도 뭐 이 공부를 해봤지만은 젊어서 따는 게 최고다. 예, 젊어서 따를 때 머리 빨리 돌아가고, 특히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듣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다 들으겠죠. 제 유튜브를 듣는데 봐보니까 5, 60대가 4, 5, 56대가 잘 많이 이제 좀 들으신 것 같은데 20대 분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도 10대도 저거 뭐 제 조연교 10대도 들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10대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부모가 자기 자녀 아이디로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들은다고 치고 20대,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잖아요. 대학생 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때는 조금 공부 몇 개월만 제대로 해도 바로 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두시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업하는 데 어디 쪽으로 도움이 좀 되냐면 건설회사, 개발회사, 시행회사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몇 년간 해서 보다 보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요. 부동산 관련 책도 보고 부동산 관련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인생 경험이 있는 이후에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무조건 따라.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속된 말로 50대 넘어버렸어요. 글씨도 잘 안 보여. 침침해. 그런데 나는 이미 부동산 업계에 들어와져 있어. 그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마케팅 능력도 좋아. 나는 보험회사 영업도 해봤고, 이것보다 더 힘들다는 뭐 제약회사 영업도 해봤어. 근데 자격증은 없어. 근데 부동산 업은 해보고 싶어. 그러면 무자격자 상태로 그냥 하세요. 자격증 따지 말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자격증이 있으신 분한테 내 소득의 일부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20대 80의 법칙이라고. 잘하는 20명이나 또 아니면 상위 10%들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힘들고.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본인의 영업력이고 본인의 마케팅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의 영업력과 본인의 마케팅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또 네옵이라고 하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네옵이라고 유튜브 강의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들어보시기도 하고, 본인이 내가 제약회사 영업, 보험회사 영업 많이 있죠. 아니면 주류 영업, 수장사 하시는 거 영업하러 다니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하여튼 학습지 판매 영업, 하여튼 영업을, 아니면 화장품 팔러 다니셨던지, 다 영업 파트가 있을 거예요. 다 이게 연결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영업 많이 하시는 거. 그죠? 리조트 회원권 영업.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 영업. 어떤 영업이든지 영업을 이렇게 해보시는 분,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해보시는 그분들은 여력이 좋을 거다.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사람 만나면 맞추면도 없어. 힘들어. 그러면 역시 여기 부동산 업에 힘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변호사 하신 분들도, 제 친구들도 변호사가 있는데 말주변 없고 사람 만나서 겁나고 판사 앞에서 판사가 한 소리 찌개 불면은 그냥 아주 오금이 절리고, 이런 친구들은 영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위에서 사무직이나 하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어디든지 본인의 영업과 마케팅 능력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부동산을 그러면 제가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자격증하고 무관하게 내가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자, 마케팅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배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럼 이거에 부동산하고 연관돼서 배워보는 것, 하나 추천해 드릴 만한 데가 기획부동산이에요. 근데 기획부동산은 기획부동산 입고로 사기꾼 이렇게 임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은 제가 이게 들어가 보라고 추천을 드리잖아요. 뭘 배워보려고? 그렇죠. 마케팅 능력하고 영업 능력, 사람 설득 능력, 이걸 배워보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획부동산은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기꾼한테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기획부동산, 저는 기획부동산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손님인 상태에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기획부동산을 굉장히 이제 나쁜 쪽으로만, 사기꾼 쪽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할 만한 것은, 배워볼 만한 것은, 딱 그분들한테 배워볼 만한 것은 뭐다? 그죠? 그분들의 마케팅 능력, 그분들의 개인 구축 능력, 설득력, 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라, 무식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아는 것은 있겠죠. 근데 거의 가라고, 삭구라고, 뭐, 그냥 거의 그 정도 수준? 이 정도, 아예 모르는 수준이, 어떻게 하면 사기칠 건가, 이게 할 것인가. 그분들은,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획부동산에 만약에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추천해 드렸죠? 영업력하고 마케팅력하고 설득력, 사람 설득력 하는 것, 그 다음에 얼굴에 쌍판 까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 이걸 배워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돈 벌려고 하라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 이게 기획부동산인지는 알아야 돼요. 기획부동산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도시에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특히 강남 한복판 가장 좋은죠. 월급도 짱짱하게 어느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은 사표 안 쓰기만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지인, 영업이겠죠. 그 다음에 친구, 가족.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사기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인들 떨어져 나가죠. 친구들한테 내 안전히 사기꾼 놈으로 몰리죠. 가족들한테도 했으면 나 가족들한테도 이상한 놈으로 완전히 아주 또라이 이상한 놈으로 됩니다. 이게 여기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서 친구, 지인, 가족한테 절대 거기 입사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죠? 입사했다는 말 한순간보다 나는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40, 50대 재미에는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저기에 기획부동산 사기꾼이구만. 이게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한 10명한테 물어봐요. 두서너 명은 사기 당하지만 또 이때 5, 6명은 저 새끼 사기꾼 회사에 들어갔구만 이렇게 딱 안단 말이에요. 소문이 금방 나요.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 보러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텔레마케팅 능력. 그 다음에 손님들 텔레마케팅 능력으로 와서 쌍판 까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한번 배워보라고 하는 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바로 나오시길 바래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 내가 능력이 좋아서 위로 올라가고 뭐 승진되고 뭐 간부로 하고 뭐 팀장으로 되더라도 어차피 이 기획부동산은 구조적인 자체를 뭐요? 사기꾼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무실, 그 비싼 임대료, 그 많은 관리비, 그 많은 월급 줘가면서 부동산 쉽게 말하면 땅 평당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가지고 와서 10만원에 팔아먹고 30만원에 팔아먹는데 이게 상대방한테 사기 씌워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그런 건데 내가 봐보려고 한 것은 마케팅하고 뭐 영업력 이거 배워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없이도 들어가서, 이제 자격증 따서 들어가든 안 따서 들어가든, 분양대행사라는 게 있어요.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사도 보시면 자격증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하다가, 공인중개사업 더럽게 하시다가, 자격증 박탈되고 정지되고 하신 분들이 가는 게 또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분양대행사도, 제가 봤을 때 분양대행사도 이제 분양대행사도 사장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기획부동산은 100% 다 사기꾼이고, 분양대행사는 한 50%는 사기꾼인 것 같아요, 50%는. 절반은 제 느낌입니다. 물론 분양대행사 사장님한테도 죄송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건설회사에 다녀서 분양대행사를 제가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분양대행사 하신 분들은, 분양대행사 밑에 직원들이 우리 같은 거 이렇게 명함 있죠? 명함. 여기 제 이름이 이제 임동성이라고 써놓는데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름도 가짜고 전화번호부터가 일단 가짜예요. A 분양대행사 갔다가 전화번호
새로 개통하고 이름도 임동동에서 홍길동으로 새로 개명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써놓기만 하죠. 거기 회사 다닐 때 그 분양 대행사 시공할 때.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과장 설명은 거의 과장 설명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해야 되고 88, 90% 이상. 그 다음에 법규 위반된 설명. 대출도 나오지도 않는데 무조건 계약만 치게 하는 거. 이 친구가 대출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상관없어. 나 계약만 시키면 돼, 이제.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분양 대행사 밑에서 제가 이제 나쁜 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란 거예요. 이렇게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대행사에서 이렇게 해보면 손님들한테 그냥 들이민 거잖아요. 그냥 들이밀고 그냥 그냥 강하게 압박하고 푸시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으면 한 건도 못 해요. 한 건도.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분양 대행사 밑에서는 분양 대행사에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법규도 알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고, 윗사람들은 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건설회사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법규를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밑에 분양 대행사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실장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앉혀놓고 그냥 막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주소 들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보조원 그 기본급을 주라고 하니까 워낙 강화가 심화돼서 채용 안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이제 대다수다 보니까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중개사분들은 주로 그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하십니다. 남자분들도 아파트를 못 하는 거 아닌데 남자분들이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 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집을 보여줄 때 집을 자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집을? 그렇죠. 집 안에 있는 게 대부분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오면은 문을 잘 끌어줄까요? 잘 안 끌어줘요. 손님이랑 같이 모시고 가야 끌어주고요. 또 집을 구매 결정을 하는데 요즘 남자가 대부분 결정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요즘 여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파트도 손님을 이렇게 대보고 하시는데 여자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항상 누가 오죠? 여자 중개사가 여자 손님을 모시고 가면 여자와 여자끼리 한 명만 가는데요. 거의 99%. 제가 전화는 여자 손님이 오는데 오면은 항상 부부 아니면 남자친구랑 같이 옵니다. 그만큼 그 남자가 그 아파트 시장을 끼어들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렇게 돼서, 보통 상가나 토지 쪽으로 많이 하고 되겠고요. 상가나 토지 쪽으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은 그나마 좀 계약이 터진데 상가 매매는 가뭄에 콩나듯이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토지도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정말 어쩌다 한 건 계약이 성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굉장히 좀 힘든 구조죠. 여자분들은 그나마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좀 수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이 공인중개사 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나마 신규 아파트 600세대, 7, 800세대, 1000세대 그런 데만 골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입주장이라고 하죠. 거기도 이제 치열하게 하시는데 그 분야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내가 내 능력에 의해서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그냥 계약이 성사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많은 거 와서 해달라는데 이게 하다 보면 되는 거고 손님이 없으면
아예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면 손님 자체가 없어서 계약 성사가 안 되고 뭐냐 그런 거겠죠. 자, 그렇다라고 봐야겠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2014년에 부동산을 창업을 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격증 없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건설회사에 다녔었고, 건설회사에서 상가를 제가 상업용지를 사서, 또는 제가 분석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와서 도면 치고 거기를 분양을 하고 건물 준공까지 하고 건물 관리까지 수년에 걸쳐서 다 해보고, 나주혁신도시,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저는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됐을 때 이 시기를 놓치면 제가 돈을 못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격증이 있으신 분과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상가 분양만 가지고, 상가 분양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딱 2년간 자격증 없이 상가 분양 업무만을 했습니다. 제 법인 이름으로. 분양 이제 대행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해서 돈은 1억에서 2억 사이에 이렇게 벌었었던 것 같아요. 연간으로.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 이후에 제가 2014년에 5월까지 영업을 하고 6, 7, 8, 9, 10 이렇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영업을 아예, 사무실은 제가 아예 나오지 않고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때 땄는데, 그때 정말 거의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글씨가 시험 볼 때 막 잘 안 보여요. 흐릿해지고. 그래서 빨리 따라라는 거여서 말씀드리네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5년, 16년, 17년, 18년 좀 벌기도 하고 거의 이제 똔똔치기만 하기 시작된 것 같아요. 벌기로는 연간으로는 막 5, 6, 7, 8천 이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연간 소득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한 8천 정도를 벌어야 겨우 뭐라고 그럴까요? 월 300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내가 써버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임차료, 아니면 뭐 대출이자, 관리비, 뭐 차량 유지비, 식사비, 이런 거 다 털고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영업을 돼서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인중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건설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상가 분양을 맡은 팀장으로서 공인중개사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보고, 또 내가 설득도 해보고, 이제 처음에는 기획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월급으로 월 300도 안 되게 계속해서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중개업을 해서 하면 돈을 엄청 좀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기획 업무만 이렇게 회사 돈으로 상업용지 입찰을 하고, 또는 상업용지를 사오기도 하고, 매매계약서를 제가 쓰기도 해서 사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획도 쓰고 분양 계획도 하고, 또 분양 대행사 또 데려와서 제가 마케팅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공인중개사에서 설득 못하는 손님들 제가 찾아가서 직접 그 손님 설득도 하고 막 제가 막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 분양 사무실에 직접 온 손님들도 제가 막 설득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창업이 된 거고요. 그것을 건설회사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을 때, 젊었을 때 따가지고 따면은 그 부동산 주택
면허, 또 개발업 이렇게 하시는데 공인중개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직장 취직하는데 조그마한 회사라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자격증 20대 때부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지는 거고, 제가 지금 잠시 좀 멘탈이 좀 나갔네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격증으로 이렇게 이제 해 보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항상 경기라는 게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장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엄청 저도 지금 현재 많이 좀 힘들고 제가 8천 이상을 벌어야 된다는데 돈 소득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이 온다라는 것을 17년부터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부업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토탈 다 털어도 5천을 겨우 좀 번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뭐 가져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또 다른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공인중개업을 처음에 했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께서 힘들다고 절대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떠나지 말아라. 경기는 항상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다. 불황이 있을 때 이 시장을 떠나버리면 호황 시장으로 왔을 때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말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초식동물은 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육식동물은 한 번 고기 잡아먹고 한 달러간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업에 이렇게 들어온 시장은 호황과 불황 시장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호황 시장 때 왕창 벌어들여서 이게 막 2억, 3억씩 벌어들여서 불황 시장에 이렇게 버텨내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4년, 15년에는 그렇게 1억에서 2억 사이에 제가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좀 멍청하게 좀 막 광고비라든지 또 남들한테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하여튼 뜯기고 요리 뜯기고 해서 돈을 많이 뜯기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사대가 이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이제 또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업해서 하는데 이제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방법은 이제 또 여자 중개사분들도 엄청 잘하신 분들인데 또 그 노하우들은 그런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고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인 거니까 이제 여기에 이런 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창업을 하시려고 하면 창업하시기 전에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창업을 하는가 유튜브를 여러 사람 것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그다음 창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 시점이 중요해요. 근데, 진보 정권이라든지, 좌파 정권이라든지, 이런 정권 시장에서는 창업을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정권에서는 계속 부동산을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중개할 게 별로 없어요. 아파트도 여러 건이, 수십 건이, 수백 건이 쏟아져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한테 주워 먹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디 울돌목 같은 데 가면 쪽대로 이렇게 있으면 고기가, 해서 내 쪽대만 대고 있어도 고기가 와서 지가 꼬링해서 일단 그런 시장이어야지 내가 몇 년이라도, 1, 2, 3년이라도 버티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좀 풀렸을 때 창업하는 시점이 좋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준비해야 돼요. 지역마다 각기 틀려요. 근데 초보자들은 내가 뭐 보조원으로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같으면 금호동, 어떤 무슨 뭐 서울시 같으면은 뭐 송수동이라든지 뭐 목동이라든지 거기에 강남이라든지 이게 진입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계속 쭉 해왔으면 괜찮은데 내가 신규로 이렇게 진입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기존 도시에는. 그래서 기존 도시로는 절대 가지 마시고, 기존 도시로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 아파트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재건축하는 현장이라든지. 그러면은 싹 바뀌니까 거기에 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신도시를 추천해 드립니다. 초보로 들어간 사람. 저도 당연히 그래서 나주혁신도시라고 하는 이런 신도시로 이렇게 개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텃세가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창업 준비할 때, 그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영업력 능력, 이것은 제가 아까 그 기획부동산이나 분양대행사에 가서 좀 배워보라든지, 보조원으로 좀 배워보라든지. 왜냐면은 내가, 바로 자격증 땄다고 내 사무실 바로 차렸는데, 내가 마케팅 능력도 없어, 이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보증금 임차료 바로 다 까먹고 바로 다 날려버리고 6개월이나 1년이면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이제 미래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그 대체 가능한 업종을 보면 어떤 조사에 보면은 그 뭐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뭐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의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10위 안에 공인중개사도 들어왔다. 어떤 또 조사에 들어가면은 뭐 공인중개사는 대체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조사가 뭐 이제 뭐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으로 들어오면 AI 시대에 공인중개사업이 깨꼬닥 그 시장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공인중개사는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공인중개 자격증이 국민 자격증이다. 레드오션 시장이긴 하나 망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저는 왜 그렇게라고 생각하냐면 공인중개사 시장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 그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종합과학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시장에 있다 보면 알아요. 시장에 있다 보면. 봐봐요. 사람들은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다 나와.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유튜브에다 물어봐도 답이 다 나와. 근데 왜 중개사한테 와서 다시 물어볼까? 그리고 법률 시장이라든지 또 세무 시장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바뀌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공인중개사 시장이 제가 가장 거의 기획부동산은 100%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기획부동산을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짠 사람이 불법한 내용을 여기다가 그 AI 프로그램에다 넣어줄 수 없잖아요. 제가 분양대행사는 제가 설명했었죠. 한 50%는 그냥 사기인 것 같고 50%는 합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양대행사에다가 그 AI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그 내용을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도 고객과 얘기를 나누면 합법과 불법 얘기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은 불법이고 무엇은 합법이고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지금 6개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자면 6개월 전매 예를 들어서 1년 전매 AI는 절대 못하겠네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다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공인중개사가 또는 뭐 보조원들이 이제 뭐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몰리기도 하는데 고객이 원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설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쌤쌤이긴 한데 야 그런 것. 자 시장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사람은 인간은 오묘해. 어떻게 오묘하냐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 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내 사촌 동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상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담할 것 같습니까? 상담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내 친형이 내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AI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아주 절친이 있어. 절친이. 친한 친구.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내 재산이 20억이 있는지 30억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틀려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너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20억이 있고 보험이 총 보험사고가 터졌을 때 한 10억으로 가입되어져 있고 주식이 뭐 10억 가입되어져 있고 이런 것을 그 친구한테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한테 상담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리어 단칼로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심리 과학이에요. 인간심리.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게 인간심리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말하면 법규, 세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 그 다음에 인간심리, 인간과학, 그래서 종합과학이라는 거예요. 사회과학, 싹 다 버물려준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AI가 그런 것은 사람의 심리까지 AI하고 인공지능하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최종 결정은 그것이 버물려져서 인간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시장이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핵심이 이해되신가요? 저도 뭐 제가 조금 설명력이 부족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못하네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업에 있으시면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또 이렇게 내가 성격에 잘 맞고 이런 마케팅 능력과 그 영업 구축 능력이 잘 맞은 사람은 하면은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자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